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229쪽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매년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긴 있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뭘 하고자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매 대리는 원래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2006년부터 이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조건부로 가능하죠. 그냥은 못하고 경매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법원 행정처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행정처가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을 본따서 만들었죠.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대법원 규칙 알아야 되는데 짧게는 대법원 규칙이라 하고 원래 이름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요. 그건 안 써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고 짧게 대법원 규칙이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돼요. 자, 등록관청 시군구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딜 찾아가서 지방법원장에게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면 이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증 따서 바로 등록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옵니다. 거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법의 등록관청 자리에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개업을 공부할 때는 시도지사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있잖아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자리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중개업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이런 식으로. 공제사업, 공제규정 정의 국장 승인 여기는 공제규정 법원 행정처장 승인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지방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하고는 누가 더 높은 분? 누가 더 높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더 높아요. 이렇게 좌우 연결해보면 알잖아요. 이름이 이쪽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걸 조심해야 돼. 지방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느낌이 이쪽도 근데 이쪽이 더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당연히 이쪽에도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죠. 여기도 등록 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돼요. 대표적으로 실무교육 이쪽 실무교육 받아야죠. 경매 실무교육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보증 설정도 별도로 양쪽 다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은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보증 설정하죠. 근데 대리 등록할 때는 이미 개공이 된 상태니까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한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한다는 걸 주의하시고 이쪽에도 결격 사유가 있고 여기에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결격 사유가 이쪽에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결격 사유를 이미 통과해서 개공이 된 자니까 이쪽에 결격이 여기 또 나오지는 않는다. 자, 흐름 됐습니다. 1번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어디 가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법인이라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요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그래서 박스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매 실무교육을 중개업 실무교육 받으면 경매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X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다음 보증범위나 공제 가입하였거나 공탁도 별도로 해야 된다. 보증 설정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오답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소공은 중개보조원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그다음 밑에 보증 설정 박스 밑에 잘 보세요. 중개업의 보증 설정은 언제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등록 요건이 아닌 거지. 등록 요건이라는 게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니까 중개업에서는 등록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상태이므로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미리 보증 가입을 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등록 요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이거 바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등록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형이 지방법원장이 대리 등록증을 주겠죠. 그 다음에 개시 의무,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예규에 정하는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게 원래 이런 구성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의 연장선인데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개업 쪽은 국토교통부령, 경매 쪽은 대법원 규칙.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대법원 규칙의 하위 법령을 대법원 예규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표, 그 밖에 예규가 전한 사항을 게시해라. 이 표현만 알면 되는 거지. 이 안에 뭐가 있냐나 물어본다고. 게시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액자 그래야지. 중개업에서 액자 4개 걸었죠. 여기는 액자 더, 2개 더. 그리고 예규가 정해 또 하나 있거든. 그래서 액자 3개 더. 액자 7개 필요해. 액자 7개 걸어야 된다. 7개 한꺼번에 사야 돼요. 나중에 또 살려면 똑같은 게 없어요. 네. 자, 결격 사유는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다시 결격 사유는 뭐와 다르다? 중개업의 결격 사유와 다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 자, 1번. 1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잠깐 여기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됐다. 그럼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대리 등록 취소됐다고 중개업도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된다면 이거는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리 등록 취소된 자는 이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뭐. 그래서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인데 다만 중개업의 폐업, 중개업의 폐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리 절등치 사유. 중개업의 폐업을 하면은 이자는 개공이 아니잖아요. 개공이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개업의 폐업 신고가 대리 절등치 사유가 돼요. 그래서 중개업의 폐업에 의해서 대리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업의 폐업을 이유로 대리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거죠. 2번은 지나가도 돼요. 3, 4, 5번은 중개업에서 있었던 걸 유사하게 보고 베낀 건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더라도 당연히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라고 해야지. 또 대리 업무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다 이거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고 대리 등록이 안 된다고. 자, 넘겨보시고 실무교육.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경매 실무교육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법인도 받는데 법인은 특이하게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다가 중요하다. 대표자만. 중개업은 사원임원 전원이죠. 비교 잘 하셔요. 중개업 쪽의 실무교육은 사원임원 전원. 여기는 대표자만.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라.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법원 행정처장을 누구라고 낸다? 지방법원장 X. 지방법원장 X. 등록은 지방법원장,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잘 비교하셔요. 그리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한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잘 익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업에서는 없었던 말이니까.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드디어 이자는 뭐가 됐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자,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이제 누구를 만나서 그렇죠. 위민. 여기는 중개 의뢰인이라고 하죠. 위민을 만나서 위민으로부터 입찰 대리 해주세요라고 위임을 받아요. 그래서 경매에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몇 가지 할 수 있다.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 행위. 7가지 대리 할 수 있다.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매수신청 보증 제공. 그렇죠. 최저 매각가 10% 돈 내는 거.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그럼 해야지. 당연히 이런 것도 안 해 그러면 해야지. 그럼 뭘 해? 이거 안 하면. 자, 입찰표 작성 제출 내면서 매수신청 보증도 제공. 집행관에게 제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매수신청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랬잖아. 매수신청인은 얼마 내라고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돈 내라고 그랬죠. 3번. 아깝게 2등 했네.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다음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이건데 이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는 경매 절차에서 2번 나왔죠. 자,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면 차순위는 더 이상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는 거고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2번 나오는 거죠. 1, 2번 입찰표 내면서 돈 내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이렇게 하는 거고 5, 6, 7번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갑과 을 이거 지분 경매됐죠?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지. 이때 갑으로부터 뭘 받아서?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은 아까 경매 절차에서는 안 나왔던 건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일반 아파트는 안 되고요. 임대주택법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같은 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면은 동호수별로 경매가 되거든요. 경매가 될 때 거기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똑같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네. 우선 매도 신고하면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다음 7번. 공유자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선 매도 신고 들어오면은 최고가를 뭘로 보는데 차순위로 보게 되는데 이 차순위주의를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A도 대리인이었네. 지금 대리인만 다 모여 있었네, 입찰장에는.
그랬었네. 그래서 5, 6, 7번은 우선 포기하기 이렇게 기억해요. 뭐라고요? 우선 포기하기. 입찰표 내면서 돈 내기. 아깝게 차순위 신고하기. 떨어져 돈 받고 집에 가기. 우선 포기하기. 여기까지. 오른쪽에 빗줄 집어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항고 못하죠. 즉시 항고 대리 안 되잖아요. 즉시 항고 X, 인도 명령 X, 명도 소송 X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빈출이라고 써 있긴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7가지 할 수 있는 것만 주구장창 개성됐어요. 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이제 주로 중요한 거는 입광공이에요. 여러분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잖아요. 등기된 수목집단, 저당권이 주된 목적, 공장 안에 있는 재산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 만든 거 저당권 주된 목적. 그러니까 입광공은 당연히 뭐인 건 알아 우리가. 그렇죠. 중개 대상물인 건 이미 다 아니까 이건 적을 것도 없고 2가지만 더 심하면 돼요. 입광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는 오라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이걸로 한정되잖아요. 입광공은 그것만 주시면 오른쪽에 다 써드렸어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7가지 행위 하려면 이제 얘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쭉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가장 첫 만남에 작성하는 게 뭐다? 사건 카드. 사건 카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사건 카드 하니까 되게 느낌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냥 고객 카드예요. 고객 카드. 고객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경매를 경매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번호 또는 뭐 사건 카드, 사건을 위임받은 때 이런 게 표현해요. 첫 줄에 개공은 사건을 위임받은 때라고 써 있죠. 그냥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사건을 위임받은 때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 읽어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렇게 읽으면 돼.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를 쓰는데 칠판을 잠깐 보시겠어요? 사건 카드는 서식이 원래 있습니다. 근데 서식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록은 안 했는데 일단 첫 만남, 경매로 물건 사러 왔어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렇게 사건을 위임받은 때 개공은 앉으세요. 그러면서 1년 번호 써, 1년 번호. 당신이 내 올해 첫 고객이세요. 2017-빵빵빵빵1. 네, 첫 고객이시네요. 1년 번호. 그 다음에 주소 성명, 위임인의 주소나 성명 이런 걸 적겠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성명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위임받은 연, 월, 일 이런 걸 쓰게 돼요. 그런 다음에 개공은 위임인한테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아파트요. 가격은 이 정도면 좋겠고 면적은 이 정도면 좋겠네요. 지역은 여기요. 그랬더니 개공이 있지. 그러면서 물건을 선정해요. 선정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확인 설명을 이따 하게 돼요. 확인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너무 마음에 든대. 이걸로 입찰 대리 해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이렇게 되죠. 입찰 대리 해줘요. 청약. 알았어요. 승낙. 이렇게 해서 무슨 계약 체결? 위임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이 물건으로 입찰 대리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경매 사건 번호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경매 사건 번호라는 걸 적어요. 경매 사건 번호는 어디 지방법원, 어디 지방법원 또는 어디 지원 그리고 2017 타경 빵빵빵빵 1 이렇게 돼 있다고 번호가.
경매는 물건 사건, 경매 사건 번호 타경이라는 걸 써요. 글씨를. 타경. 경매 사건 번호 써. 그런 다음에 이제 위임 내용을 쓰는 거죠. 권리 분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하기로 했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 하기로 했음. 위임 받은 날짜 이렇게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경매 입찰 대리 하러 떠나. 입찰 대리 해서 1등 했어, 1등. 어떻게 1등 했냐? 압도적으로 질러버렸어, 그냥. 비싸게 그냥 질러버렸어. 너 먹으라고. 1등 했어. 1등하고 금이 환영했죠. 금이 환영했으면 이제 내용을 써, 내용. 결과는 뭐냐면 매수 입찰 대리해서 입찰에 성공 아니면 입찰에 실패 하든가 바빠서 안 갔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성공. 그다음에 이제 뭐 받아야 되냐? 보수액을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얼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사건 카드에 다 써요. 결국 뭐냐면 이 사건 카드라는 것이 얘를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과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것이 사건 카드다. 아, 처음 만날 때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을 쭉 다 기록하는 것이 사건 카드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개공이 뭘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서명 날인 하셔야 돼. 서명 날인 하는데 서명 날인은 네 글자가 붙어 있어. 얘네들은요. 이 대법원 규칙에 보면은 네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조계 사람들은 서명 날인 네 글자를 붙여 쓴대요. 잘나가지고 붙여 쓰는데 서명과 날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날인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했던 그 인장을 여기에 계속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했던 그 인장을 계속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는 중개도장, 오른쪽 주머니는 경매도장이 아니라고요. 도장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 사건 카드를 5년간 보존해야 돼요. 이 사건 카드는 위임인한테 주진 않아요. 고객 카드이기 때문에 주진 않고 다른 확인 설명서 같은 걸 줘야 있다가 5년간 보존만 개공해라. 자, 시작합니다. 전체 과정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사건을 위임받은 때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이러면 사건 카드에 일련 번호, 경매 사건 번호, 보수액 등, 기타 등등, 뭐 주소 성명, 뭐 연월일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붙어 있죠. 서명 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 동네는 5년짜리만 2번 나오고 3년짜리는 없다. 3년짜리는 없다. 자, 오른쪽 2번 사건 카드에 서명 날인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잘 뜨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인장을 사용해 서명 및 날인을 다 하는 곳이 여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건 카드, 두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세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 3군데다가 서명 및 날인할 것이고 정확하게는 서명 날인 붙어 있는 거죠. 그럴 것이고 5년짜리는 2번 나와. 2번.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또 2번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다 쳐요. 경매로 집 사러 왔어요. 일련 번호, 주소 성명, 연월일까지 했어. 이제 썼고 그 다음에 개공이 물어봐.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만큼 몇 줄.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이거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이런 뜻이라고요. 저는 아파트 사고 싶어요.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개공이 이런 물건 사주세요라고 위임을 받았죠. 위임 받았으면 3가지 설명한다. 권리관계, 경제력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이것을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설명상 3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설명할 거 3가지. 설명상 3가지는 첫 번째는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3가지. 3가지.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요. 남자친구 이름은 권리, 여자친구 이름은 경아. 이렇게 외워요. 경제적 가치를 경아라고 해요. 그냥. 남친은 뭐?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하. 권리와 경하가 CC였어. CC. 학교 CC였는데 둘 다 중개사 시험을 받고 둘 다 합격했어. 둘 다 합격하고 결혼했죠.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딸이 엄청 부담스럽게 생긴 거야. 자, 딸은 부담. 다시. 남친은 권리, 여친은 경하, 딸은 부담. 부부가 딸 낳는데 처음 보자마자 야, 우리 적금 들자.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적금 들자. 야, 너도 원판 아니었냐? 나도 그래. 너 1년 전에 집 불났다며. 사진 다 탔다며. 너 어제 거짓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세 가지.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뿅 갔어. 너무 마음에 든대. 너무나 마음에 든대. 이걸 확인 설명했더니 그냥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물건 처음 봤다고.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 눈물이 글썽글썽. 당장 입찰 대리 해주세요. 청약, 개공이. 알았어요. 승낙. 그래서 2번 무슨 계약 체결? 위임 계약 체결. 위임 계약 체결이라 딱 뜨면은 이건 입찰 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지.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라.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 그리고 서명 날인. 위임인한테 교부. 4번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좋아. 위임 계약 체결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쓴다고요? 위임 계약 체결. 위임 계약 체결. 보통 어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도 그렇잖아요. 중개업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쓰잖아요. 여기는 위임 계약 체결.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자, 됐고. 이제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그때는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 집에 왜 가? 경매하러 떠나라고. 경매. 자, 경매하러 떠나면 양가로 3번 이 경매장에 가서 아까 우리 왼쪽에 몇 가지? 7가지 행위를 한다. 7가지 행위를 하는 방식. 자,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입찰표를 쓴다. 입찰표에다가 위민, 아무개, 대리인, 개공, 아무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야지.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내고 대리인 등록증 사본.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왜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경매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이어야만 경매 대리할 수 있으므로 나는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다라는 걸 증명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대리인 등록증 사본. 내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걸 내시라고. 이걸 내는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한 번만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오답집은 작년에 나온 건데 풀어볼게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X.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만 한 번만 내는 걸 가름하고 다음 달부터는 또 내야지. 날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당연히. 못 알아보죠. 내야죠. 왼쪽 2번. 중개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입찰 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입찰 대리할 때는 1번에서 냈었던 문서에다가 본인이 대표자이다라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공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청사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공이 경매법원에 직접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려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중개보존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개공이 직접 출석. 자, 수수료 영수증. 자, 드디어 이제 입찰 대리에서 1등하고 돌아왔어. 수수료 받아야죠. 수수료. 자, 수수료는 위임인에게 언제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에. 그거 주의하세요. 위임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미. 위임계약 전에. 아까 언제? 확인 설명할 때.
저는 아파트 이런 걸 원해요. 그랬더니 개공이 있어. 권리, 형하, 경제 가치, 부담 이걸 설명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더니 위임인이 아까 뿅 갔잖아. 눈물을 글썽글썽 없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당장 입찰 대리 해주세요. 개공이 알았어 하기 전에 위임계약 체결 전에 알았어 하기 전에 얘가 눈물 흘리니까 야 정신 차려. 좋긴 좋은데 500이야 수수료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왜? 수수료가 눈물을 흘리니까 수수료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라. 감동의 동아리탕인데 참으로 확 끼얹는 거죠. 위임계약 전에. 그리고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예규에 그 수수료 범위가 쭉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안 물어보죠. 다행이죠. 예규에 있는 거니까 수수료 얼마인지는 안 물어봐요. 이 표현 말고요. 2번이 왜 중요하냐면 2번 특이하잖아요. 개공은 수수료 받았다. 예규 양식에 의한 영수증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이 서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식, 영수증 서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보수 있죠? 중개보수. 우리 복비. 중개보수는 영수증 있어 없어요? 영수증 서식이 법에 있냐고. 그런 거 없죠.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어져요? 그렇지. 확인설명서에 그냥 적어주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실비, 또 산출내역 이걸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는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영수증 서식 있다. 이걸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서 교부까지 해라. 네. 이게 특이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알죠. 저는 아는데 이게 매수신청 대리 대법원 규칙이 2006년 1월 30일자로 시행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전면 개정이 있어서 전면 개정도 2006년 1월 30일 날 돼요. 되는데 이때 대법원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 때 법원 행정처 공무원들이 이걸 만들 때 공인중개사법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되기 전 거를 베끼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중개보수도 영수증 서식이 있었어요. 중개보수도 영수증 서식이 있었어. 이거 작성해서 서명 날인해서 교부까지 돼 있었고요. 심지어 영수증을 5년 보존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10년 전의 얘기예요. 12년 전 얘기. 그랬는데 그때 영수증 제도 폐지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자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그 중개사법 개정되기 전 것을 베끼고 말았어. 그래서 이게 중요해져 버린 거죠. 말도 안 되게. 2번 잘 기억해 두시고 더 알아보기 알죠? 인장 사용하라고. 자, 넘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보신 거야. 보신 거고. 자, 의무와 금지 행위 여러 가지 이제 사투리 내용이 남아 있어요. 개공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하라. 그냥 중개사법과 베꼈죠, 그냥. 또 개공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에. 경매도 다 보호 베꼈네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죠. 3번 같은 건 중개사법하고는 달라요. 밑줄 쳐놓으세요. 개공은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신고 의무는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왜 이렇게 안 내는가 싶긴 한데 별로 내기 싫은가 보죠. 나올 수는 있어요. 개공은 아래 1번, 2번에 있었던 일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자에게 신고하라 이거예요. 아래 1번, 2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자에게 신고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길래? 전부 다 중기업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효폐업의 신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것들 달달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각 중개사법에 있는 각종 신고와 행정처분 이걸 모아서 모으는 게 아니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자에게 신고해줘라.
우리도 궁금하니까. 근데 사실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들을 신고하고 싶겠어? 하기 싫지. 그런 거 신고하면 한 대씩 더 맞지. 자, 금지 행위는 2번하고 3번을 주로 낸다. 2번, 3번. 나머지 먼저 읽어볼까요? 이중 등록. 4번. 명의되어 등록증 대여 양도. 다른 계공에 명의 사용하는 거. 6번은 잘 모르겠고. 7번. 사건 가도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 필수 기재사항 누락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당연히. 2번, 3번을 주로 냅니다. 2번, 3번.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내가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 행위는 안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사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다 알지. 내가 대리인으로 입찰하는데 내 이름으로 또 입찰하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금방 들통나죠. 이거는 우회적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 시켜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입찰 대리하는데 1등 해야 수수료 받잖아요. 1등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싸게도 1등 사주는 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질러버려야지. 압도적으로 질러버리는데 이럴 경우에 격차가 너무 크면 의뢰인이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시켜가지고 2등으로 끼워넣기. 이렇게 친구시켜서 2등으로 끼워넣기 하는 겁니다.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다가 매수 신청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이렇게 익혀두면 돼요.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 대리인 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한 사람 들러리니까. 자, 오른쪽에 손해배상 책임. 계공은 대리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했다면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겠지. 근데 2번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어디가 중요하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계공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계공이라는 것은 이 대리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른쪽 오답지문 주의하세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계공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되는 틀린단 말이에요.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중개업 쪽이잖아. 중개업. X. 조심해야 돼. 이건 완전히 외워야 돼요. 2번하고 오답지문까지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계공은 미리 하라 이거야. 3번, 4번도 중개업과 똑같아요. 공탁했다. 만약에 공탁했으면 폐업, 사망, 해산하고 3년 이내 회수 안 된다. 그 다음에 계공은 매수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하고 보증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못을 제공하라. 밑에 보증 설정 금액 중개업과 똑같죠. 법인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똑같아. 그래서 더 알아보기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 경우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5 이렇게 출제된 지문이기도 해요. 자, 공제사업 1번. 협회는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겠죠. 이걸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 법원 행정처랑 승인 얻어야 한다. 밑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법원 행정처장 승인 얻어야 한다. 옛날에 다 국장 자리잖아. 국장 자리에 행정처장 들어가면 된다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지도감독.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도감독은. 나온 적은 없으나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들어가니까. 나온 적이 없을 뿐이지. 자, 연습해보죠.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를 감독한다? 협회를 감독한다. 히읗을 감독한다.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어떻게?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한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 지부와 계공을 감독한다. 지는 지와 계를 감독해. 지계. 지방법원장은 지부와 계공을 감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법원,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이면 경기도 남부인데 경기도 남부 전체가 관할구역이에요.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남부 전체 계공을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중요해요. 감독의 위탁.
이 중개업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감독권의 위탁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감독권의 위탁이 있다.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의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다. GGG. 지원장이 뭐냐면 수원지방법원의 안양지원, 안산지원, 평택지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GGG. 그리고 위탁받은 지원장과 지부는 실시 결과를 쥐치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뒷부분은 GG, GG. G가 총 7번 나와요. GGG, GG, GG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하네. 자, 다시 지방법원장은 지원장과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장과 지부는 실시 결과를 쥐치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 시도지부가 위탁받았죠. 위탁받아서 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것도 비극이에요, 비극. 지부에서 소속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개공들이에요. 개공들 안에서 지부장 꼽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부장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어제 술도 마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지부장이 캐비넷 열로 조사하러 오면 되겠냐고. 이게 비극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지부는 위탁받아 사무소 출입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뭐라고 해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해장하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장하시게 이렇게 써야 돼요. 지부장님 웬일이세요? 지방법원장은 보고받았죠. 보고받아서 법규 위반한 개공이 있으면 상당한 처분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이 동네는 행정처분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행이긴 한데 자, 절등치도 있고요. 절등치도 있고 그다음에 임등치도 있고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있고 업무정지는 또 종류가 두 가지나 돼요. 중개사법은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업무정지를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고 임의적 업무정지도 있어요. 업무정지를 하여야 되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도 있고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첫 시험으로 내준다면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등치만 공부합니다. 1, 2, 3, 4 묶으시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었다면은 중개업 등록 취소되겠지. 폐업 신고하면 개공 아니지. 자격 취소되면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되겠지. 그리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이미 취소돼 버렸지. 그러면 이것도 취소한다 이거지. 5, 6번 중요합니다. 등록 당시, 당시가 중요한 글자. 당시. 등록 당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등록 당시 결격이 있었던 경우라면 너는 지금 등록이 안 됐어야 되지 않냐. 그럼 너는 왜 지금 등록이 돼 있냐. 그러면 그건 부정 등록이지. 당시. 근데 밑에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등록 후 결격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임등치예요. 그래서 당신은 절등치하 이렇게 기억해. 뭐라고요? 당신은 절등치하. 다음 밑에 절차. 등록 취소되면 당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 반납해야 되고요.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고 상대적 또는 의무적 업무정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기간은 시험에 나와서 한 달부터 2년이라고. 자, 오른쪽 마지막입니다. 개공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다가 행정처장이 이런 거는 써도 돼 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명칭, 휘장 등을 쓰면 안 돼. 이게 그 변호사들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해.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해도 돼요. 근데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시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더 알아보기가 거기 있잖아요.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도 있다. 자, 2번. 대리 등록 취소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대리 업무 표시를 다 제거해. 다 제거하고요.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써야 돼. 출입문에. 동네 망신 나가죠. 업무정지라고 출입문에 써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말로 쓰란 말 없으니까 아랍어로 씁니다. 아랍어. 지나가다 아랍 사람 만나면 니네 말로 업무정지 좀 써줘라. 이거 다 받아놨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밑에 예제 풀어보죠. 작년에 나온 거네요. 옳은 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2번. 등록된 개공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보조원을 대리 출석에 할 수 있다.
개공이 직접 출석. 3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 등록해라. 4번 아까 풀었던 질문이죠. 등록된 개공 위임받아서 허가 결정에 항고 안 된다고 그랬죠. 5번도 아까 풀었던 거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에만 한 번만 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되게 쉽게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합기공 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기출특강 올라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기출특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특강 10시간인데 10시간 동안 전 범위를 다 다뤘거든요. 다 다뤘으니까 200문제. 문제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합기공에도 문제가 들어있습니다만 기출문제가 기출문제집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기출문제집을 꼭 풀어봐야 돼요. 강의도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요약특강이더라. 요약집이 나왔는데 요약집을 지금 뭐 팔고 있을 거예요. 팔고 있을 텐데요. 요약집을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듭니다. 기본서 못지않게. 요약집 한 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기본 과정을 다 마쳤으면 된 거야. 기본서는 이제 떼고요. 떼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약집으로 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번 상반기 때 좀 개정된 내용도 좀 있었고 또 앞으로 6월 달에 개정될 내용까지 미리 다 넣어놨어요. 개정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개정될 내용까지 다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요약집 이후에는 거의 개정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고요. 그래서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요약특강 올라올 것입니다. 요약집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집 풀 때도 그런 걸로 같이 이론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 거예요. 우리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 있는데 예상 문제집도 요약집으로 먼저 정리하고 1시간 정리하고 1시간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요약집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다. 부담은 되실 수 있지만 거의 강매예요. 강매.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제일 돈 버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기회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